내가 여기에 지금 녹음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그 사건들이 어떠한 템포로 얼마나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이 얘기인데, 지금 여기 녹음하는 이 기계, 요 애들이 많이 목에 걸고 다니는 MP3라는 거, 이게 그 음악을 듣기도 하고 뭐 녹음해서 녹음한 내용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재래의 방식은 모타가 있어가지고 그 모타가 돌려서 테이프를 감는다.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그게 이 회전하는 운동에 의해서 테이프를 감든가, 아니면 회전하는 운동에 의해서 CD, 디스크를 돌리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녹음을 하니까 그 돌리는 회전이 오래되면은 그 모타가 좀 마모돼 가지고 빨랐다 늦었다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음악이 뭐 이상한 음악이네. 잉 그런다든가, 이게 영어로 워우라 그러는데 워우가 생긴다 이게. 그래서 목소리도 제대로 그 원래 목소리로 재생이 안 되고 빨랐다 늦었다 하니까 이상스럽게 들리는 소리도 된다. 이 돌리는 시스템이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거지. 불완전한 발명이다 이거야. 소리를 녹음하든 영상을 녹음하든 이 돌려서 녹음하는 것이 이게 완벽한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그만 칩 하나를 만들어서 돌리는 게 전혀 없이 그 칩에다가 그냥 녹음을 해서 하는 거, 그게 간단한 것이 전화해서 그냥 귀하의 번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런 게 짧게 나왔고, 지금은 휴대폰에서 지금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뭐 메시지를 녹음하시려면은 1번을 누르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말을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 다음에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장시간 동안을 소리나 영상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칩이다 이거야. 플래시 메모리 칩이다. 그러면 그거는 돌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모타가 전혀 없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패시티를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녹음을 하고 그 메모리에서 직접 재생하니까 돌리는 게 없다 보니까 정확한 음은 원음 그대로 충실하게 재생이 가능하다. 근데 그게 그 플래시 메모리가 자꾸 확장돼 가기 때문에 이런 MP3 512메가 용량이 나왔다. 그럼 512메가면은 CD가 74번 돌아가는 거를 여기다가 적어도 10개 남는다. 그러니까 4분 동안 돌아가는 거를 10개당 740분의 1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다. 이걸 또 1기가로 늘려놓으면 2배로 늘려놓게 되면 1400 몇 시간을 담을 수 있다. 그 CD에 훌러 들어가 있는 74분짜리 CD 음악 들어간 거를 20장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자꾸 그 플래시 메모리가 늘어나는데, 오늘 뉴스에 삼성에서 플래시 메모리를 나노 사이즈로 축소해서 그 제일 작은 단위가 50나노다 이거야. 그래서 50나노짜리로 해서 전체 들어가는 것이 16기가다 이거지. 그러면 요 MP3에 지금 여기 내가 녹음하는 거에는 512메가니까 0.5기가인데, 쉽게 말하면 1기가의 절반인데, 1기가짜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녹음을 할 수 있는데, 그게 16배에 해당하는 16기가짜리 똑같은 사이즈를 만들어서
지금 이 기계 안에다가 그 16기가 용량 플래시 메모리를 꽂게 되면은 지금 내가 녹음하는 거에 30배라 이런 얘기지. 예? 이게 곱하기 2를 하면 30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니까 삼성에서 제일 먼저 나노 테크놀로지를 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다 사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선두를 달리는 처음 개발한 용량이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삼성에서 자랑했던 것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다. 그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뭐냐? 그러면 1mm의 1000분의 1이다. 응? 그 1mm의 1000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래서 또 1mm의 1000분의 1이지만도 그런 단위지만 그것이 1마이크로인데 뭐 100분의 1 마이크로로 우리가 만듭니다. 이래서 8기가까지 갔다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에서 8기가까지 갔다 이거야. 근데 16기가의 용량을 만들면서는 나노 테크닉 사이즈로 줄어들었다 이게.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50나노라는 건 뭐냐? 그러면 1나노메타는 1메타의 10억분의 1이니까 1mm로 따질 때는 100만분의 1이다 이거야. 응? 그럼 1mm 1000만분의 1 가지고 하던 때 또 1000분의 1이 작아졌다 이거지. 응? 그러면 1나노짜리가 1000개가 모이면 1마이크로가 될 거 아니요. 응? 1마이크로. 그러니까 1마이크로는 1000나노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0.1 마이크로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100나노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야? 나노가 1000개 모인 것이 1마이크로라 그러면 공 하나 떼서 100나노라 그러면 0.1 마이크로다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0. 몇 마이크로 사이로 한다기 때문에 100나노 정도 사이즈로 일했어요. 그런데 나노 테크놀로지는 100나노 이하짜리가 대상이에요. 100나노까지는 그건 마이크로에서 내려오는 거라 이거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100나노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 제일 첫 번 관문이 80나노라고. 80나노는 못 뛰어넘는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가지고 100나노 경계선에 오면은 그건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인데 기껏 해봐야 20나노를 더해서 80나노까지 내려오는 거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로 뭐 지멘슨이 뭐 어디서 독일서도 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 삼성이 50나노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나노 테크놀로지 100% 나노 테크놀로지가 아니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로 내려올 수 있는 한계가 80나노다 이거야. 그 이상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처음에 삼성에서 60나노로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몇 달 전에 80나노의 그 경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60나노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00% 나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오늘 뉴스에는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었는데 50나노 사이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16기가 용량이 됐다. 그게 조그맣게 줄어드니까. 그러한 플래시 메모리가 나오면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의 그 이사 한 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냐 하냐면 DVD 우리 돌리는 영화를 20개를 담을 수 있고 그 조그만 데다가 음악은 베토벤 심포니 같은 거를 8,000곡을 담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강의는 한 시간짜리 강의 한 100만 개 담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응?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량으로 늘어서 가는데 자, 나노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 이 플래시 메모리만 그렇게 축소해서 50나노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응? 태양광 발전하는 거, 그 솔라셀 있잖아요. 그게 그 사이즈가 또 그렇게 줄어들 거라 이런 얘기지. 지금 태양광 이거 하는 것이 1m 하고 50cm 이 직사각형에다 담아가지고 전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조그매져 가지고 마이크로 사이즈로 내려간다 이거야. 그러면 마이크로는 1000나노니까. 어?
그 마이크로 사이즈로 내려가더라도 그게 꽤 큰 덩어리라고. 말하자면 노트북 정도 되는 거라고, 발전소가. 근데 이게 삼성에서 또 10나노, 20나노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이 바로 MP3 안에다가 발전기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발전기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배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배터리도 또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넣어 가지고 노트북에 있는 거기 아답터에다가 꽂으면은 직류 5V라 이거야. USB 단자가. 직류 5V로 여기다가 한 20분 내지 30분 연결시키면 완전히 차지가 된다 이거지, 충전이. 그래서 한 7시간 쓴다 이거야. 7시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배터리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 쓰고 2년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충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30분이면 됐던 게 1시간, 2시간 충전해야 되고 사용하는 시간은 또 줄어든다고. 7시간 사용했던 게 3시간, 4시간은 줄어들고 나중에 아주 못 쓰게 되는 배터리는 30분밖에 안 가고 하루 종일 충전해가지고 30분밖에 안 가고. 이제 이러면 배터리를 가려야 된다. 배터리 수명이 다인 거니까. 그러면 이 안에 배터리를 넣지 않고 이제 태양광 솔라 그거를 축소시켜서 조그만 태양광 발전기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영원히 전기는 여기에다 꽂을 필요 없이 그냥 햇빛 있는 데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녹음도 되고 재생도 된다. 이게 햇빛만 놓으면. 근데 하나 단점은 뭐냐. 이 기계는 100도 넘게 가열시키면 못 쓰게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플래시 메모리도 100도, 200도에다 가열하면 파괴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MP3를 물속에다가 바닷속에 빠뜨리면 그 다음에 수분에는 못 견딘다 이거야. 그래서 꺼내면 안 돌아간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내 목소리를 영구히 보존하겠다 하게 되면 옛날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해 둔 거는 그 테이프가 잘라지든지 아니면 모타가 나쁘면 원무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조금 발전한 거는 CD에다가 이렇게 DVD 그런 데다 넣어놓으면 내가 지휘한 거 이런 거 음악을 DVD로 넣어놓으면 상당히 더 영구적이다. 그런지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하는 것보다 영구적이다. 이게 비디오 테이프보다 변질도 안 되고. 그러나 그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전기 없는 데 가서는 못 듣고, 그 다음에는 가열하게 되면 못 쓰게지고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아주 못 쓰게지는 그런 건 이거야. 그러면 나노 기술이 자꾸 발달되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발전기도 조그맣게 해서 그 기계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전기를 연결시키지 않은 전기 코드가 없고 그냥 햇빛에다 놓으면 햇빛에 의해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배터리 저도를 저장해서 밤에는 또 저장된 데서 쓰고, 배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쓰고 낮에는 또 햇빛이 들어오면 또 전기로 쓰고, 이렇게 해서 밤이나 낮이나 작동하는 걸 만들 수 있다 이거야. 단지 하나의 흉은 뭐냐면 이거는 전기 없는 데 가서도 되고 사하라 사막 가서도 된다 이거야. 다 되는데 단지 하나는 가열하면 못 쓰게지고 물속에 집어는 못 쓰게지는 거다 이거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몇만 년 동안 지구의 변동이 오고 사람들이 다 노아의 홍수에 해서 물에 빠져 죽고 태풍이 휩쓸고 이러더라도 남아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이제부터 할 거라고. 자꾸 기술이 발달하면. 그런데 지금 수정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사람의 해골인데 이게 수정 덩어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주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 것이 갔던 중남미에서 많이 나와요. 과테말라에서 혼두라스 그런 데서 발견되는데, 그러면 유럽에도 없고 아시아에도 없고 그 중남미에서만 발견이 자꾸 되는데, 그 수정이라는 굉장히 딱딱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한 보석인데, 크리스탈인데, 그거를
막 기계로 깎아도 깎기가 힘드는 건데 그 수정 덩어리를 가져다가 뭐를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해서 표면을 해가지고 사람 두개골을 만들어낸 얘기야. 눈이 움푹 패진 것도 됐고 그랬다고요. 근데 도저히 돌멩이를 깎아서 조각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다. 안 돼. 그래서 그것이 발견된 것이 1890 몇 년도에서부터 한두 개씩 발견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하나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또 하나는 파리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수정해보자 하는 게. 그 다음엔 개인이 몇 개 가지고서 전 세계에 한더밖에 없는데 미국의 미셸 해치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도에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그 딸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그때 발견될 당시의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죽어서 미라가 됐는데 그 어떻게 두개골 부분만 수정으로 변질이 되느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 거야. 그런데 오늘날 나노 기술에 의해서 뭐를 발견했느냐? 나노 세계에 가게 되면 금을 녹이려면은 우리가 온도를 올려야 돼요. 1000도를 올려서 금을 재련하는 재련, 철도 재련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금을 녹여서 온도를 1000도 가까이 올려서 그러면 금물이 돼가지고 그걸 부어서 형태를 만든다. 그건데 나노 기술에 가게 되면은 상온에서 보통 온도에서 금을 액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그걸 나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라는 놈을 나노 테크놀로지로는 액체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두개골 뼈 있는데 안에 내용물을 다 빼고 껍데기만 두개골만 있는 데다가 안에다가 쫙 부으면 그러면 그래서 다시 굳게 하면은 수정 해골이 된다 이거야. 그 내가 놀라운 게 수정 해골을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았냐. 그러니까 금방 정준이가 그거는 수정을 액체로 해서 부은 겁니다 이거야. 어? 그냥 나노 테크놀로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게 됩니까? 깎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즉 액체로 수정을 액체화해서 액화 수정을 두개골 안에다가 부어서 형체를 만들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미셸 해치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거 그 딸이 가지고 있는데 그 딸이 또 한 뭐 7순 됐는데 그 안에는 동영상이 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햇빛 있는 데다가 보면은 거기 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영화 같은 게 있어요. 물체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왔다 가는데 그게 이 지상에서 구경도 못했던 이상스러운 옷을 입은 또 이상스럽게 생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종교적인 예식을 하는 장면이다 이 얘기야. 쫙 일렬로 앉아서 모았다가 절대자인다 절을 하고 뭐 이런 거 해야지. 그런 것이 보인다 이거야. 햇빛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얘기한 대로 삼성에서 50나노짜리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5나노짜리로 내려가게 되면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수정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냐. 언제나 그렇게 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 수정을 액체화해서 뭐 덩어리를 만들어서 액체화하는 데다가 말하자면 필름 하듯이 그 수정을 액체화해서 거기다가 동영상을 넣어서 딱딱하게 굳힌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이 안에 동영상이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그거는 화산에서 용암이 덮어도 안 녹는 거고 수정은 바닷물에 집어넣어서 몇만 년 있어도 안 상하는 물질이다 이런 얘기야. 응? 몇만 년 동안 수정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정 해골이 과학자들이 계산하면 제일 최근 것이라고 하는 것이 32,000년이다. 그 수정에 결정된 걸 보면은 32,000년에 된 거라 이거야.
나이가. 그 다음에 5만 년짜리도 있고 15만 년짜리도 있고 그렇다 이거지. 과학적으로 그 수정의 결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블라바츠키 여사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이 지구에 문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서부터 제일 우리 문화 바로 이전에 있었던 문화가 아틀란티스 문화다 이거지. 그 아틀란티스는 15,0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32,000년 전에는 레무리아라는 문화가 있었다 이거야. 레무리아. 그 다음에 또 한 5만 년 전에는 울티마 툴레라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또 그 전에도 또 있었고. 그래서 약 150만 년 전부터 인간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블라바츠키는. 그래서 수정해골이 그 문화 하나마다 하나씩 나왔을 것이다. 그 전부 12개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플래시 메모리를 자꾸 개발하는 걸 보면은 수정해골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내가 보면. 그래서 그 안에 다 쬐끄만 발전기를 넣어가지고 햇빛만 있으면 그 햇빛 받아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소리도 나고 다 되는 거야. 그런 거를 앞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기계를 만들어서 이거는 가열하면 망가지는 건데 안 망가지는. 몇 첨도가 되더라도 안 망가지는 자료. 물에다 집어넣는 건 안 망가지는 소재. 이런 신소재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동영상을 담으면 그건 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 응? 지구에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거기 담겨져 있는 정보는 남아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오늘 왜 여기다 담느냐 그러면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지금 소위 도시국가를 건설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 우리 세대 문명이라는 건 이건 6,000년 됐어요. 6,000년 전에 인도의 모헨도자로라는 데 도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가 다 되어 있었고 약 한 10,000명, 20,000명이 산 도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잇따라서 그 모헨도자로에 있는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에 또 도시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 우르라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게 도시가 생겨가지고 그 수메르족들이 큰 지구라트 같은 건물도 세우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조가 들어서고 바빌론 왕조가 들어서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뭐 구약 성경 시대가 기록된 시대가 그거다 이거야. 이게 다 뭐냐 그러면은 6,000년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라 그러는 것이 5,000년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반만년이다, 5,000년이다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의 문명국가로서는 상당히 오래된 굉장히 긴 문명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아틀란티스 문화만 못한 것이다. 블라바츠키 여사가 생각하는 거. 아틀란티스 문화가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문명이라고 개발됐다고 하는 것이 야만이다. 또 아틀란티스 문명보다 더 높은 문명은 높은 차원에 있었던 건 레무리아 문명이다. 레무리아 문명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는 그거는 5만 년 전에 있었던 울티마 툴레의 문명이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블라바츠키 여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틀란티스는 어디냐? 아틀란티스는 그 독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헬골란드라는 섬이 있는데 그게 스웨덴 옆에 있는 거예요. 스웨덴 덴마크 근처에 있는 거예요. 북해에. 그 헬골란드라는 이상스럽게 생긴 섬이 있어요. T자형으로 이렇게 생긴 섬이 있는데 그 섬이 그게 아틀란티스 대륙의 꼭대기에 나와 있다는 거지. 그 섬이 자꾸 커진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는 그 가라앉은 대륙이 자꾸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섬이 자꾸만 넓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태풍이 이렇게 불고 난리가 치고 뭐 미국 그런데 미국 대륙을 가라앉는 거다 이게. 블라바츠키 여사는 아틀란티스는 올라오고 미국 대륙은 가라앉는다. 그런데 한반도는 그 가운데 축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변화가 없다.
몇십만 년 전부터 이 한반도 여기는 물에 가라앉지도 않고 변화가 없다. 여기는 천재지변도 안 난다. 그건 축이다 이 건데 그래가지고 이 매달려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데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미국하고 유럽에서 그 일본 같은 건 물에 잠겨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일본이 잠기고 미국도 잠기고 저쪽에 헬골란드라는 섬이 올라오면서 밑에 가라앉은 아틀란티스 대륙이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어버린다 이거야. 지금 황해 그 바닷물이 빠진다 이거지. 그래서 산동반도 거기를 걸어서 육로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인천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 지구 땅이 그렇게 변동이 오게 되면 이제 뭐 몇만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문명이 이제 누군가가 수정해고래 담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노 테크놀로지가 개발돼 가지고 모든 금속이나 광물질을 액체화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문명도 이제 말기에 왔다 이거예요. 에? 아틀란티스 문명이 한 15,000년 지속되고 가라앉고 그 다음에 우리 문명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10,00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지금 6,000년인데 앞으로 한 3,000년에 4,000년 뒤에는 막을 내리는 문명이다 이거야. 그럼 우리 하반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게 되면 이제 그러한 말기 문명에 사는 문명이 곧 나노 기술이다 이거야. 이제 나노 기술이 되면 다 된 거예요. 그럼 나노 테크놀로지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하나님이 돈을 내라고 하진 않아요. 창조주가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이 돈 내라고 안 해. 물을 마시는 것도 생수를 퍼다가 파는 녀석들이 장사를 해서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들 마시는 물 돈 내라 안 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평당 몇천만 원씩 내라 그러진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야. 에? 인간이 물도 팔고 공기도 팔고 땅도 파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인데 땅이니 물이니 공기니 자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은 돈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덜 된 거고 인간이 하나님만 못하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노 테크놀로지가 자꾸만 보편화되게 되면 점점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영어로 nearer to God,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간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 이 사회가 악했어요. 어느 정도냐? 내가 독일 가려고 여권 신청하는데 그 동해에 있는 직원들이 담배 피우고 장기 뜨면서 사물 안 봐. 근데 몇만 원 쑥 손에 쥐어주면 금세 사물 봐요. 공무원들은 돈을 주질 않으면 안 해. 그러든가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누가 높은 사람 해서 전화 걸어서 야 임마 너 그거 내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야 그 사람하고 그래서 너 그 일 안 봐주면 너 임마 목 달아나 이런 전화를 걸어주지 않으면 말단 공무원도 일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전부 전산화돼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을 컴퓨터가 한다 이거지. 로봇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고 하고 싶고가 없다 이거지. 응? 주민등록 등본을 뗀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를 팍 베꼈다고요. 복사기도 없으니까. 그건 사람이 100% 해야 되니까 그 사람 하기 싫으니까 안 해. 그럼 돈 주면 베껴주고 돈 안 주면 안 해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았는데 이젠 그거는 사람이 쓰지도 않아요. 컴퓨터 갖다 하고 복사 딱 하고 이젠 도장도 찍는 기계가 있어. 뭐 도장도 사람이 안 찍어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사회가 정직한 사회로 되고 즉 하나님 세계와 가까워져 가는 것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교회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시오. 여보, 공무원이 돼가지고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와서 서류 해달라 그러면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안 한다고. 난 자기 뜨는 게 좋은데, 그건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 되는 거야.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점점 도덕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고 제때제때 일하고 미루지 않고 사랑으로 일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요. 사랑하라는 소리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리면 되고 순서대로 하고 뭐 백 쓰고 새치기 이렇게 안 하고 한다고요. 이것은 이 문화 수준이 자꾸 향상되고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노 기술에 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세계 지상천국이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는 분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가 없어요. 예, 나노 테크놀로지는 하나님의 기술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술을 가지고 살면은 인간의 기술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선 값을 안 받아. 다 거저준다 이런 얘기야. 응? 그러면 파버 박사가 질소 비료를 만든다. 그건 공중에 떠 있는 질소를 갖다가 그거를 끌어잡아 당겨서 비료를 만들었다. 제일 첫 번 화학 비료다 이제. 그래서 파버 박사 노벨상을 줄 때 한림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 사람은 마술사인데 우리가 노벨상을 줍니다 이거야. 과학적인 마술사다 이거야. 뭐냐? 그냥 손으로 공기를 턱 잡아가지고 그걸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인류 평화에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좀 과장된 표현인데 질소 비료를 그냥 공중에 우리가 손으로 다 잡는데 다 잡아도 못 만드는데 파버 박사는 질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비료를 만들어서 밀밭에 뿌렸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공중에 있는 놈의 거를 갖다가 해서 비료를 만들어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니. 이러니까 이 사람은 노벨상 줘야 한다. 그러면 지금 나노 로봇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나노 로봇은 이거는 박테리아가 자기 스스로를 복제하는 그 프린시플로 나노 로봇 하나만 만들면 이놈이 자기가 자기를 복제한다고. 예? 그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렇거니 알으라고요. 그게 나노 테크닉이에요. 그러면 몇 백조에 해당하는 양의 로봇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고. 인간이 대량 생산할 것도 지들끼리 복제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스톱시키는 거. 시작과 끝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톱해라 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노 로봇가 몇 경 이렇게 개가 되면 한 집에 몇천 개씩 나노 로봇을 갖다 놓고 산다 하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 이 나노 로봇은 공중에 있는 수소 2개와 공중에 있는 산소 하나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든다 이거지. 예? 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공기가 스펀그예요. 습도가 있어요. 응? 그래 그거를 그러면 나노 로봇가 수도 꼭지에다가 나노 로봇을 그냥 달아놓으면 그 꼭지에서 그냥 물이 나오는데 수도국에서 물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놈이 지가 공중에서 해가지고 물을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라 그러면 되는 거지. 잘잘잘 해서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욕하고 흐는 물만 수도국 쓰고 우리가 식수는 나노 로봇가 해결해 준다는 얘기지. 그건 완전히 정수된 물이다 이거야. 박테리아도 전혀 없는 거다. 그러한 로봇들이 생기면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돈을 안 쓴다 이거야. 에? 이런 소위 영어로 말해서 컨즘 굿이라고 하는 컨즘 굿이나 컨즘이라는 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생활 필수품이 컨즘이에요. 컨즘. 그 컨즘이라는 건 영어의 컨점션이라는 거는 뭐를 컨점션은 사용하는 거예요. 배터리 컨점션. 배터리를 사용한다. 우리가
뭘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져가는 것이 컨즘션이야. 그러면 거기서 컨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것 식품이 컨즘이고 그다음에 입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것도 옷도 컨즘이야. 그다음에 또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컨즘이다 이거야. 컨즘굿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위한 생활 필수품이다. 이 생활 필수품을 거의 다 나노로봇가 해결한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집을 산다, 옷을 해 입는다, 먹는다 하는 것이 돈이 안 들어가는 세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과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동물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돈을 안 받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경제는 스톱하는 거지. 응? 돈이라는 게 없으면 스톱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뉴스에 50나노 단위로 해가지고 16기가짜리 한 개가 16기가가 들어가는 용량의 그 손톱만한 건데 용량의 그 단위는 50나노짜리로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종이를 대신한다 이게 앞으로. 그래서 디지털 페이퍼다 이거야. 어? 아니 어떤 놈이 종이에다 기록하냐고 이제는.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종이 한 억만 장에다가 기록해야 되는 게 손톱만 하는데 들어간다고. 문서는. 음악과 이런 거는 용량이 많아서 그런데 이 소리와 이런 건 용량이 많아서 그런데 이거 일종의 3차원이거든. 근데 2차원에 종이에다가 쓰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16기가짜리 그거 하나에 몇만 권의 책이 들어가는데 누가 종이에다가 쓰고 앉았나. 그럼 이제 노트북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노트북이 이 돌리는 시스템을 해서 하드디스크 윙윙 돌아가는 거. 그 켜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돌아가는 거야. 그게 지금 제일 용량 많은 게 80기가인데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빼고 지금 플래시 메모리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6메가짜리 2개 넣게 되면은 그러면 32메가예요.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저게 40메가인데 그럼 그 조그만 거 아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차지하는 스페이스가 이렇게 넓은데 거기다가 16메가짜리 10개 집어넣으면 16기가짜리 10개 집어넣으면 160기가예요. 그러면 지금 80기가의 2배가 되면서도 노트북 사이즈는 줄어드는 거예요. 조그만. 그게 곧 내년에 출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 자, 그러면 노트북도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용량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고장이 안 나지. 돌리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무슨 저 CD 집어넣는 거 이제 CD 회사도 망하는 거예요. CD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런 플래시 메모리로 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돌리는 거는 이건 고장나요. 내 노트북에 벌써 고장나서 CD가 안 돌아가. 집어넣는데 안 돌아가. 그러니까 돌리는 건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냥 플래시 메모리 꽂는 거는 그건 고장 날 게 없어요. 회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간단한 거 16기가짜리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냥 내 컴퓨터에 있는 걸 뽑아서 다른 컴퓨터에다 넣으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한 10기가 정도 되는 거 5기가 정도 되는 거 있으면 거기다 담아서 옮기고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세상이 되면은 이제 CD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CD도 다 죽고 DVD도 다 죽는다 이런 얘기야. 이 돌려서 하는 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플래시 메모리 가지고 돌리지 않고 하는 거. 소리도 안 나고 그러면 그건 전기도 안 쓰고. 또 영구적이고. 그 뭐 몇 년 써가지고 고장 나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나노 기술이라는 것이 벌써 지금 적용 단계에 와가지고 이제 삼성에서 그런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었다. 이거 이제 그 다음번 하는 월드 나노 에코노믹 컨퍼런스에 제품을 낼 거라고.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값이 얼마나 떨어지나 다운되나.
노트북 값이 절반으로 내려올 거라 이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자꾸 값은 싸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필요한 물건들은 거의 제로 코스트 내려온다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지털 페이퍼로만 전부 하니까 돈도 이제 디지털 머니다 이거지. 디지털 머니라는 건 뭐냐 그러게 되면 우리가 돈을 돈지갑에 넣고 다니질 않아요. 돈이 얼마 있는지 영원히 몰라. 돈지갑 핸드백에서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냈을 돈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건 가지고 그냥 나가면 계산돼서 내 은행에서 자동으로 빠져서 그렇게 청산이 전부 다 자동화되고 우리가 계산대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하는 게 필요 없이 된다. 나노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같은 페이퍼머니와 산더미처럼 돈을 손으로 쉬고 앉았고 돈 쉬는 기계 이게 다 없어진다. 나노 테크놀로지가 되게 되면. 근데 금융공학이라는 것이 돈의 개념이 달라지면 틀림없이 달라질 것이다. 즉 나노머니, 나노 시대에 사용되는 돈, 그 돈의 흐름도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돈의 흐름은 내가 얘기하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공부를 하시니까 아실 텐데 내가 그냥 철학적으로 생각한다 그럴 때 소위 금융공학은 뭐냐 그러면 왜 금융공학이라는 게 생기냐 그러면 돈의 흐름 때문에 생긴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돈의 흐름은 영어로 말하면 캐시 플로우라고. 캐시 현금이 돈은 그 방향이 있고 장소가 있다 이거야. 즉 무슨 얘기냐? 내가 한 달 동안 일하게 되면 월급을 받는다 이거지. 월급을 봉투에다 직접 넣어서 주는 건 옛날식이고 은행 구자를 달라 그래서 자동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돈의 흐름이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나한테 오질 않고 그냥 학교 당국에서 교수들에게 월급이 그냥 은행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나는 또 집세리머니 자동 이체를 하고 은행에서. 그러면 지금 돈을 우리가 안 만지잖아요. 돈을 일일이 내가 타다가 집어넣고 하는 그 돈의 흐름이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달라졌다 이거야. 그러면 즉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지름길로 가게 지금 많이 빙빙 돌던 것이 직접 다이렉트로 뱅크 투 뱅크로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다 이런 게 뭐냐 그러면 물건 사고 나 돈이 있다 여기 그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직접 받으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돈 줄 거 없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래 청산이라는 것이 옛날 그 기계가 발달되기 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돈을 만지고 갖다 주고 해야 될 캐시 플로어가 컴퓨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기술 문명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 캐시 플로어 양상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융공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왜? 컴퓨터 들어가서 돈이 캐시 플로어가 스피드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내가 준 돈 너 잘 가지고 있어라. 옛날에 다 정직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직했느냐 그러면 돈을 맡겼다 그러면 그 맡긴 돈 그대로 갖고 있다가 줘야 정직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준 돈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합니다 이러지. 그런데 그거 얼마나 미련한 얘기입니까? 나한테 누가 100만 원 맡겼으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뭘 다른 데 돈을 써가지고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 100만 원을 다르게 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준 돈은 낡았는데 새 돈을 주더라고. 그러면 너 내가 준 돈 썼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 자체가 내가 준 돈 너보고 맡아갖고 있으라고 그랬지 누가 쓰라고 그랬냐. 그 녀석은 돈 맡기지 못한다. 쓰는 놈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때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지금은 돈을 맡아갖고 있다는 것이 쓰는 거야. 써서 그 돈을 12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11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은 내가 버는 거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내가 손 지문이 묻었던 그 똑같은 생긴 돈을 왜 안 주냐고 그럴 사람이 없어졌다 이거지. 응?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돈은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게 신용으로 생각했는데 그 돈 맡은 사람이 그걸 돌려 써요. 허락도 안 받고 막 써.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부정부패도 생길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점장 하나를 잘 사귀어가지고 응? 거기 100억을 맡기고 있는 사람 그 돈 좀 꺼내 씁시다. 본인에게는 모르게 하고 말이야. 어? 가지고 그 사람이 독촉해서 찾겠다고 그럴 때 아무 돈이라도 해서 100억 주면 되지 않소. 뭐 이렇게 이러한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사고가 뻥뻥 터지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다 뭐다 해가지고 해서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돈이 캐시가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 원리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날 얘기다 이거야. 근데 나노 기술이 생겼을 때 돈 자체가 달라지고 캐시 플로우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돈다 이거야. 그럴 때 지금과 같은 금융공학으로만 생각해갖고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금융공학 박사가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냐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장시간 여기에 강의를 쭉 해왔는데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지금 사느냐. 그런데 결론은 지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 금융공학을 전공으로 한다고 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냐 그러면 벌써 삼성에서 50나노 단위로 해가지고 16기가의 용량을 가진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다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게 한 분야만 그러면 좋겠는데 각 분야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우리 사회가 엄청난 그 템포로 변모한다 이거야. 그랬을 때 아니 그분 말씀이 이 플래시 메모리는 지금 종이 문화를 대체한다 이거야. 종이가 다 없어.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점토판 문화야. 흙을 빚어가지고서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말리기 전에 물렁물렁할 때 파서 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말린다 이거야. 열을 가하든가 햇빛에 말리든가. 그러면 그것이 종이에요 그때 당시. 그걸 여러 개 넣어서 비닐곽 같은 데다가 집어넣은 거는 그건 봉한 편지다고.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랬다가 나일강가에서 하는 그 갈대, 그걸로 종이를 만들어서 그것이 그 갈대밭 그 지역 이름이 파피루스라고. 그래서 파피루스에서 페이퍼라는 말이 나온 거라고 나일강 유역에. 그러면 지금은 이집트에서 지금 4,000년간 내려온 파피루스 문화라고. 이거를 종지부식 갖다 오는 삼성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이 문명이라는 게 이제 끝나고 디지털 페이퍼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는 조그만 그 플래시 안에 그렇게 엄청난 걸 집어넣는데 돈 100억이라는 수표가 이제는 종이로 찍지 않고 삼성에서 내는 플래시 메모리다 이런 얘기지. 그거 하나에 100억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조금씩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은행 시스템이 요 목에 걸고 다니는 MP3 안에 은행이 10개가 들어와 있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과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 소위 이동은행이라 생긴다 이거야. 내 말 잘 들어봐요. 이동전화 생기듯이 이동은행이 생긴다 이거야. 어느 은행에서 그걸 먼저 만드느냐 해서 히트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뱅킹, 홈뱅킹 해가지고 돈 버는데 이거 협잡이 많아요. 다른 놈이 들어오는데. 은행은 네가 갖고 다녀라.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MP3 같이 조그만 데다가 삼성의 메모리를 사가지고 그거 한 2개, 3개만 사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돈을 넣어서 줘. 당신 이거 은행 구자. 통장이다 이거야. 당신. 근데 이게 통장이 아니라 은행이다 이거지. 여기서 당신이 그냥 쓰면 그냥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노트북에다 연결시켜서 그냥 우리 은행 인터넷에 딱 부르면 거기로 딱 이송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심지어는 무선으로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동은행이라 해서 이 MP3 걸고 다니는 식으로 이제는 은행을 목에다 걸고 다닌다.
이런 시대가 됐을 때 지금 재래식 개념의 금융공학이 이게 통용이 되겠느냐? 에?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노 시대의 경제, 나노 이코노믹스 거기에서 금융공학이라는 것이 어떤 양상으로 대두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는 논문을 쓰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 응? 그 예견한 대로 되진 않지만 그것이 금융공학에 굉장히 기여하는 엄청난 논문이 될 것이다 이거야. 이러한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하고 왈가왈부를 하고 말이야.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냐고. 이건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먼저 하느냐. 어? 이런 논문을 먼저 써서 이론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 나노 시대에는 금융공학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모토로 내가 오늘 그냥 뭐 두서 없는 강의죠. 책이 없는 강의고 그런 거지만 나노 경제 시대에 나노 금융공학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기술의 변화와 과학적인 얘기와 내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명심해서 나노 에코노미에 대한 나노 금융공학 이 생각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오늘? 오늘 강의? 그렇게 되면은 조폐공사도 없어지겠네. 없어지지. 조폐공사 다 없어지는 거예요.